네, 자, 두 번째 타임인데요. 자, 이제 어떻게 평가하나, 이제 면접 평정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의 목적은 사실 여러분 이거 일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무수히 많은 카더라와 또 이게 낚임, 미끼가 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걱정들을 좀 살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귓등으로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면접을 보시면 이제 86%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응시생들 여기에 지금 90여 분 와 계신데요. 90여 분들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면 몇 명이나 붙을까요? 86%가 붙습니다.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요. 네. 공무원은 정원을 적게 뽑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위안이 좀 되시나요? 내가 14% 아니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총 평균이 그러니까 자연 합격률이라고 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가 189명이었고요. 그중에 165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누면 86%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도별로 칸막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정원인데 7명이 취업을 했다. 이러면 이제 무조건 2명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국 단위로 이게 평균을 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원만 딱 맞춰서 뽑은 데도 일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대개의 경우는 절반이나 절반 조금 넘게는 딱 맞추고요. 한 몇 개, 한 대여섯 개, 뭐 이 정도는 이제 한 명 오버됐어요, 2명 오버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기술직 같은 건 직렬별로 도관이 직렬별로 뭐 건축 쪽이 뭐 원래 4명인데 뭐 저희는 6명이에요. 그럼 2명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그럼 6명이 면접을 다 잘 보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본인의 또 면접의 체감도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큰 흠만 없으면 뭐 면접 준비 지역 이제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뭐 흠이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흠, 면접위원회 뺨을 때린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없으면 뭐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요걸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14%만 안 들면 된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지 체감은 이제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좀 고약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뭐그 가장 어려운 과정은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천서 받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내부 경쟁을 뚫고 오는 게 어려운 일이었지 사실은 그 이후 과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들을 대부분 또 하시죠. 그래서 주변 같은 경우에서는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면접에서 떨어질 거냐 그래가 동네방네 막 다 자랑하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자제 부탁드리고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놓으시고 좀 심리적 부담이 커요. 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야구는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관심이 없는데 어저께 마침 텔레비전에 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뭐 7회 때부터 봤어요. 그 마의 7회 때부터 봤는데 한 회에 투수를 5명인가 바꾸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던데 그러니까 멘탈을 못 개면 잘 하더라도 본인이 한번 말려서 이게 주눅이 들면 제 실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젊은 분 투수들이라 화이팅이 있고 한번 뭐 이런 거를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마운드에 혼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독하고 그죠? 뭐 오타니 뭐 이런 친구들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게 멘탈이 모든 것을 많이 좌우를 합니다. 미세한 작용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에 가서도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면접 준비가 굉장히 길다 보니 그 고민의 시간이 더 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짧고 굵게 왔으면 또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근데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면접 필기 합격 필기 보고 3주 뒤에 필기 합격자 발표하고 3주 반 정도 뒤에 면접을 바로 봅니다. 그러니까 3, 4주 만에 딱 하기 때문에 되게 컴팩트하고 좋아요. 여러분 되게 길어서 괜히 뭐더 오래 한다고 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불안만 길어지지. 그래서 면접장에 정작 갔을 때 되게 쫄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좀 미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직 7급이나 다른 데 비해서 면접 질문이나 시간도 줄고 좀 라이트하게 보는 게 맞는데 걱정은 한 두세 배 더 하시는 이런 좀 희한한 구조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평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면접 평정표라는 겁니다. 면접 평정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 이거 따로 쓰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있다가 면접위원한테 직접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 방지 차원에서 여기 평가 항목이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중하해서 5개 평가 항목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면접위원 면접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인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원에 맞춰서 그냥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이게 도별이나 직렬별로 여러분의 큰 의미는 없지만 괜히 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은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수는 뭐냐, 성적에 상관없이 최종 합격입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어떤 거냐, 면접위원 과반 3명이면 과반이면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이 5개 항목에 다 상상을 주면 우수입니다. 졸로 했겠죠. 면접위원 3명 중에 2명 이상이 다 상을 주면 그 학생은 우수입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붙습니다. 됐죠? 다음 미흡을 설명을 드릴게요. 미흡은 면접위원 과반 이상이, 즉 3명 중에 2명 이상이, 그죠? 특정 항목에 할을 준 면접위원이 2명 이상이거나 A 면접위원은 여기 할을 줬어요. B 면접위원은 여기 할을 줬어요. 그럼 2명 이상이죠. 할을 2개 이상 준 사람이 2명 이상이죠. 미흡이에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정 평정 항목에 여기 공무원 정신 자세라고 하죠. 할을 준 면접위원이 2명 이상일 때. 좀 복잡하기는 한데 두 사람이 특정 항목에다 할을 줬거나 그건 둘 다 하라고 준 2개 이상 할을 준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인 경우를 미흡입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 우수 몽땅 다 상을 주는 경우와 아까 말씀드린 미흡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보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리즈너블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냥 상위 개수가 많은 1등한테는 우수를 주고 그죠? 예. 그다음에 중이 많은 경우에는 그다음 중에 상위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건 경력 채용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경력직은. 그래서 면접위원이 3명이면 3명이니까 상이 15개가 있겠죠. 상이 많은 수 1. 거기는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 한 명당. 그러니까 상의 숫자가 같은 경우는 중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임의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요. 정해진 규정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외에 별도의 면접 평가표가 따로 있어요. 질문에 체크하고 간단하게 답변 메모하는 방식으로 쭉 해놔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 응시생들을 쫙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체크한 거에 숫자가 있겠죠. 서브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 1등 우수 주고, 그럼 우수 주면 면접인 합의해서 뭐 가장 많으니까 이 친구 우수네요. 그러면 두 분이 당당 찍고 치우는 거예요. 응? 이해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는 조편장 3조 해저에서 그냥 한 명만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3명 오전조 3명 오후조 4명 본 다음에 추격해서 한 명만, 그러니까 인사학제가 가이던스를 다 줍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죠? 어떤 조에서는 웃음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딱 가이드라인이 줘요. 뭐 존에 한 명 정도 우수, 이 조는 한 명 정도만 떨어지면 되니까 미흡 한 명. 어떤 데는 여기는 뭐 2명 줘야 된다.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땡땡직은. 아니면 땡땡도 초과가 3명 초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다 맞춥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장 적게 되는 분들에게는 미흡을 주겠죠. 상위에서. 이해했죠? 이론과 실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봤는데요? 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성적도 뭐 커트라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생깁니다. 본인은 무난하게 봤지만 다른 사람과 상대평가인데 뭐 체크된 게 한 개라서 적었겠지. 근데 본인은 아니 뭐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후기를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잘한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무난하게 평이하게 봤다라고 보여서 엔간하면 그 정도면 90% 이상으로 붙긴 하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매년 한두 명 정도는 봐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한 명 있었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왜 제가 휴가를 다시 한번 봤는데도 뭐 본인도 특별한 게 없었고 그냥 되게 무난하게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간혹. 여기 이제 이런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즉 본인이 절대치로 못했다기보다는 상대치로 거의 다 비슷했는데 그 중에 물론 면접원의 평가가 신급의 객관적인 평가는 아닐 수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다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오차, 약간의 뭐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는 억울하고 좀 답답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됐죠? 휴먼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양지를 해주세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이제 증폭이 돼서 여러분 겁박용으로들 많이 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그 5개 평정 항목에서 실제로 서브 평정 항목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요 항목이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인사학 신처가 공직 박람회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공개해서 잠깐 한 3초 정도 공개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아니라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제 교재에도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제가 지금 일정 뒤에 있는 면접 평정 항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강의랑 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교재 평정 항목에 그 29쪽에 나와 있는 요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좀 하고 나면 질문들이 이거 평가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알면서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거로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는 하더라. 그러니까 줄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됐죠?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말은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수는 제일 우수해야 하면 우수해. 뭐 우수하고 잘할 수 있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특히나 미흡은 반드시 준비도 안 하고 개판인데 미흡. 뭐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을 테고요. 본인의 체험도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이런 거 따지면 되게 괴로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수는 조당 웬만하면 한 명은 줘요. 엔간하면. 근데 뭐 일배수 성적 좋은 분들이 우수를 받아봐야 아무짝에 소용없고 드러나지 않잖아요. 커트라인 분이 우수를 받아야 그래도 붙었다고 해서 커트라인 우수를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요. 근데 성적이 좋은 분이 우수를 받아가고 붙었는지 성적으로 붙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보통으로 붙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지역인자는 훨씬 더 많아요. 아주 간혹.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무난하게 가고 별로 특이사항이 없고 별로 평정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는 면접시험이 지역인자 7급이긴 해요. 9급은 조금 좀 드라마틱한 게 조금 있고요. 일부 좀 드러나는 게 있고 7급도 조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인원도 좀 많고 이거는 칸막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통으로 해버리잖아요. 뭐 200만, 200명, 300명씩 한꺼번에 하다 보니 그런 게 조금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뭐 커트라인인데 붙었어요. 이런 분들은 우수받았다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인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례를 너무 증폭된 거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50명 예전에 뭐 150명도 뽑고 160명도 뽑았는데 그 중에 제 체감으로는 뭐 한두 세 명이에요. 그 미미한 비율이라는 얘예요. 뭐 10%, 20% 정도 10%만 돼도 되게 걱정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미흡은 조당 한두 명 영 뭐 안 주는 경우도 뭐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줘도 되는데 뭐 일부 확실하게 미흡이다 이런 거 아닌 경우라면 근데 되게 정원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걸로 보여. 그러니까 미흡이라는 걸 미흡해서 미흡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원을 맞춰야 되니 어떻게든 줄을 세워놓고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잘라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부터 예컨대 어떤 데 모집 정원이 5명인데 7명이 뽑았으면 필세 점수로 5, 6등이 잘려나간다고 6, 7등만 잘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긴장은 해야 되는 거죠. 기본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나게 잘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됐죠?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리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상대평가하고요. 예, 이렇게 하고요. 절대평가 줄세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량 판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수주의 면접인이 합의라는 걸 해서 이게 우수주의자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예, 기본을 주는 거 같고 미흡은 2명 주는 경우도 봤어요. 어떤 조 같은 경우에는 예, 2명 떨어져 성적이 괜찮은 분이 아까 1등부터 그러니까 한 조 7명인데 예, 그 특정 도를 모아놨어요. 2명이 초과해요. 그죠? 그러면 6등, 7등이 떨어진 게 아니고 본인들께서 뭐 대충 피차 점수를 맞춰 보시잖아요. 그죠? 한 명은 7등인 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상위권에 한 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등은 붙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간혹 그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에 도별로 정원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초과 지역은 별도로 조 편성. 그래서 초과 지역은 조를 따로 편성을 해 한 조에 몰아놔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기술직은 기술직렬, 뭐 땡땡직은 뭐 1조, 땡땡직은 2조 이런 식으로 예,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섞어서 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정원을 다 맞는다거나 아니면 한 명씩 더 오버되는 데는 한 명씩만 오버된 데를 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준 배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별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조 편성을 하는 거예요. 대충 느낌이 들어오시죠? 구체적인 건 뭐 공개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딱 맞춰서 뽑습니다. 엔간하시면 예, 정원 이상을 뽑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직 7급이나 국가직 5급만 하더라도 한 5% 정도는 더 뽑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더 뽑게 되거든요. 점수가 같았는데 딸려서 같이 뽑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인재는 칼같이 자릅니다. 왜냐 그러면 지역인재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특혜성 제도에 좀 가까워요. 국가직 9급이나 7급 하면 적어도 요즘 7급은 뭐 1년 갖고 안 되고 한 기본이 한 2년 가까이 돼요. 7급 기본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2년을 세이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정원보다 더 뽑는 거는 아예 극단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뽑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면접분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피셋을 보고 나서 필기에 얼마나 오버되느냐 정원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리티컬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죠? 도단위별로.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 합격률을 좀 세부적으로 지지난해는 제가 통계를 제대로 안 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지난해는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 수강생 77명이었고요. 예, 전체 합격률은 67명이 붙으셔서 87%입니다. 불합은 2개고요. 미참이 2분. 미참이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 면접 다른 데 붙어가지고 땡땡공사 면접 안 갔다고. 그런 분이 2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면접 안 갔어요? 했더니 예. 자, 요 데이터고 합격률은 87%입니다. 자연 합격률 그러니까 모집 인원 필기 합격 분의 모집 인원 나누면 86% 정도 돼서 1% 포인트 정도 뭐 높기는 한데 뭐 큰 의미값은 없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제 강의만 들은 분들은 48%입니다. 다른 강의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제가 공개를 하는 데이터면 작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타사를 같이 병행하거나 들었거나 듣다가 넘어왔거나 예? 뭐 이런 분들이 29분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만 따로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약간은 그래도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야, 네 자랑은 또 아주 교묘하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이따 설명드렸지만 비율이 되게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9%거든요. 전체 수강생은 39%가 잠깐만 누르셨고 타사를 같이 들으셨던 분이 39%, 40% 정도는 타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타사를 듣는 분들이 처음부터 듣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처음부터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혹시 그래갖고 한번 제가 등업 신청서를 받으면서 날짜 베이스로 다 찍히기 때문에 근거 데이터는 다 엑셀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가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필합 전, 그러니까 수강 기준으로 보면 필합 전,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 발표, 시험 필셋 보고 나서 필기 합격자 발표 이전 기간과 필합 후부터 약간 10일 정도 처음으로 이제 꼭 해야지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 필합 10일 이후까지 예. 지난해 제가 아마 면접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수강생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넘어오셔봐야 괜히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괜히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괜히 딴다고 거기다 오시면 더 걱정되신다고 그냥 공개적으로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학원에서도 웬만하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 시간 단계별로 다 수강생이 3분의 1씩이에요. 거의. 좀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일자별로 이렇게 수강인을 딱 따져봤더니 두 번째 필합 10일 이후에 등록한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10일 이후 아마 이분들은 예, 수강생 중 25명인데요. 예, 제가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약 20명에서 21명 정도는 단학원 듣다 오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딴 거 오다가 예, 필합하고 10일 정도 있다가 제 것까지 듣겠다고 오신 분들인 거예요. 대충 어떤 그림인지 들어오시죠? 느낌이? 그 다음에 40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방 특히 예, 서울에 꼭 오는 거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는데 60% 이상이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준비하지는 않으신 걸로 보여져요. 상경하지. 근데 여기서 조금 참고하실 거는 서울 경기, 그러니까 경기권만 돼도 그냥 준 서울이잖아요. 그걸 상경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경기도면 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한 60% 정도는 예, 그냥 지방에서 준비하신 걸로 상경에서 하시진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수강생이 여러분 각자의 전략과 생각을 판단하시기 위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제 기준으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수강생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이 수치는 정확히 제가 카운팅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재작년 작년 사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도 계셔서 상고수 이분은 예, 새 학원을 예, 다 도셨어요. 어디를 갔다가 좀 아닌 것 같아 2주 정도 지나다가 급히 또 갔다가 거기서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어떡하죠? 오셨어요. 이렇게 하셔라.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근데 되게 좀 예, 다른 데랑 저랑 같이 병행을 했는데 예, 한 건 드랍하시고 딴 데 갔다가 그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거기는 했으니까 같이 했다 이런 건데요. A, B라고 할게요. A 학원 갔다가 B 학원 갔다가 예,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B 학원에서 잘 적응을 못 하신 거, 스터디 꾸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늦기 시작하고 그쪽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약간 겉도니까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예. 그랬어요. 경북 어디에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셔서 제가 그랬었어요. 그냥 내려가라. 왜 여기 와가지고 고시원 살면서 그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냐. 객지 생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집 떠났다. 내려가라고. 대구 내려가서 집밥 먹으면 사라고. 면접 3주, 2주 반 정도 남고 그냥 내려갔어요. 가라고 해가지고. 모의 면접할 때는 한번 올라오셔라. 그래갖고 그 전날 올라오셔가지고 방에 안 빠진다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오셨었는데 걱정이 되게 많으셨더랬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내려가서 했던 게 훨씬 더 자기 방에서 공부하던 데서 그냥 변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됐었는데 역대급으로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밤에 1시간씩 또 통화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집안에서 너무 이렇게 모범생이고 착하시고 그러니까 시련을 잘 안 겪어보신 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안 눈치 어머님, 외동이어서 어머님 때문에 더 그게 심적 압박이 워낙 커서 예, 정말로 좀 저도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이 계세요. 문제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입니다. 눈물요. 이건 재작년 3년 전 사례이긴 3년 전 사례네 벌써. 모의 면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답지를 강평을 합니다. 답지 스캔 여러분 PDF 쓰고요. 예, 제가 아이패드로 찍어갖고 여기다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거 좋다 이렇게 막 해서 질응답도 간단하게 이런 실습들을 하거든요. 이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저는 다 촬영도 하고요. 밀실에서 음습하게 하는 건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서 잠깐 예, 저의 기호식품을 예, 향유하고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 앞에 그 친구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고 옆에 있는 딴 친구가 막 등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내가 잘못 얘기했나? 뭐지? 아니 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얘기가 뭐냐? 눈물이 막 됐어.
어, 이제까지 학원 준비하면서 칭찬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뭐 하면 이렇게 평가해가 점수를 매겨 중수를 매기는 제가 맨날 꼴등해서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등두절주는 거는 같이 온 친구예요. 같은 거기도 같이 다니는 친구야. 그래서 뭐 막 그러니까 걔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더라. 그 벽보에다가 줄 세우는 걸 붙이면서 아니 잘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걸 뭘 하냐고. 줄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게 객관적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전체 그 수강생 인원에 줄을 세워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도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 멘탈 자꾸 터지는 거야, 이 친구는. 그 스터디에서도 되게 주눅들고 스터디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것만 아니라. 왜 굳이?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가장 잘하셨던 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후기상으로는. 오, 씩씩하게 잘 봤네요. 예, 뭐 그런 친구였어요. 부산 친구였고요. 다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전 사례인데요. 면접 일주일 전에 진짜로 지역 면접 급하게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 상담을 요청했는데 급하다고. 한데 뭐 지역인지 아니 면접 없다는데 무슨 상담을 해서 아 뭐 다른 학원 다니다가 힘들어서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건 줄 알고 이제 저 연락처에 알려도 전화하라고 하시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밤에. 예, 애가 너무 밝게 남성분이신데 그래서 난 다른 학원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강을 하려고 했더니 학원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요? 뭐 하셨는데 그동안? 면접 준비를 안 하시고? 아니, 제가 뭐 다른 데서 인턴으로 뭐 프로젝트 참여한 게 있어서 그게 어저께 끝났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가 자기가 좋았어서 그거를 계속 끝났다까지 끝내고 와서 일주일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건축가 친구예요. 너무 우울하게 얘기하는 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어려운가요? 면접이? 뭐 얘가 그냥 좀 라이트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특이했어요. 그래서 뭐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오픈 강의 보시고 수강하지 마시고 그냥 후기 링크 알려드릴 테니 후기만 보고 비슷하게 하셔라. 단 본인이 면접 준비를 이만큼밖에 못했고 그동안에 본인이 뭐 했냐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축제 관련된 뭔가 공공행사 프로젝트 하는 거를 진행을 했고 그 공공사업이니까 딱 잘 됐다. 그 얘기 열심히 하셔라. 뭐 경험과 있으면 다 그런 얘기 쓰시고 열심히 얘기해라. 그 친구 면접 보고 와서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 지방 공무원들은 괜찮더냐 이런 거 질문하시고 편하게 질문하고 왔다고. 상식. 떨어졌을까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문제 없어요. 아까 그 떨어졌던 그 제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는 그분, 그 허탈남이에요 이게. 꽤 잘했던 친구야. 뭐 동시에 학원을 들으셨는데, 예, 꽤 잘하셨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하셨고, 되게 모범생 그 자체. 답지도 되게 안정적으로 면접 후기 봤어도 그냥 무난하게 봤네요. 본인이 나중에 끊어 합격자 나오고 나서 선생님 저 안 됐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을까요? 라고 연락해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봤어요. 근데 뭐 평소보다 조금 잘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지나고 나서 아쉬움은 들긴 하나 후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성적이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뭐 중간 정도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던데 안 됐어요. 본인도 되게 허탈한데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두 학원 다 풀로 다 다니셨어요. 둘 다 풀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좀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이런 경우들이 없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아요. 예,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지난해 사례인데요. 이분은 예, 모의 면접 제가 줌으로 하거든요. 예, 모의 면접 줌으로 하는데 뭐 잘 안 돼서 봤더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진짜 예, 남단 저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스타디오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가까운 어디를 가려는데 거기서도 스타디오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하는데 집이 바닷가요? 예, 그냥 바로 나가면 바다 보이고 좋겠네. 예, 그러니까 중상급 정도로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염되지 않은 때타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혼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게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검증이 안 되니까 나게 하긴 하는데 뭔가 검증이 안 되니까 자꾸 연습을 못 해보니까 되게 답답해서 온라인으로 뭐 구해가지고 줌으로 한 3번 정도는 했대요. 뭐 강원도 분이랑 뭐 제주도 분이랑
제주도였나? 아니 뭐 이렇게 자기랑 세 명이서 온라인 주문을 한번 해봤는데 실감이 잘 안 나서 서로 뭐 그랬는데 그냥 손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시원한 그쪽 사투리에다가 포함해가지고 되게 뭐 열심히 됐네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진짜 땅끝이에요. 해남 말고요. 저 남쪽으로 땅 진짜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양한 풍경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양한 풍경들을. 자, 무슨 말이냐? 대학의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된다 이런 좀 로직을 갖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뭐 사연들을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면접 준비가 중요한 건 질문지입니다. 아까 모든 질문을 말씀드렸죠. 국가직 면접의 면접 질문의 99%는 이미 다 알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즉 질문지 질문을 한다. 예측 가능하다. 서프라이즈 질문 거의 없다. 그러면 해당되는 질문, 물론 질문의 풀이 좀 약간 넓기는 해요. 내 말은. 예. 하지만 그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는 타겟팅이 되게 명확해집니다. 이상한 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히 스터디를 하시거나 다른 학원 다니시면서 이상한 질문, 뭔가 이렇게 갈굼 버전, 압박 버전 이런 거 하지 마요. 압박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모르는 게 압박이지 무슨.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쓸데없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접 시험입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설명드리고 강의도 드리겠지만 후기를 많이 보다 보면 아까 저 오픈 자료로 드리는 후기 4개만 보다 와도 질문이 되게 비슷비슷하네 이게 다 라는 느낌 그걸 가지시면 돼요. 4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엄한 걸로 가지 말라고요. 엄한 걸로 자꾸 묻지도 않는 거를. 자, 그래서 알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질문지 질문을 해서 서로 간에 정량 평가를 하는 게 소위 말하면 NCS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특이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장악하고 기출과 후기와 문제, 기출 문제와 후속 질문들을 잘 장악하고 그게 도대체 뭘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자랑할 것들을 잘 효과적으로 자랑했는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답변을 정답이냐 아니냐 더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건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듣보잡 답변들을 가지고 자꾸 기계화를 시키시면 본인이 붕어빵인 거예요. 중간 이상은 못 갑니다. 붕어빵으로는. 아무리 예뻐봐야 붕어빵이 붕어빵이잖아요. 케이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응? 자유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답변의 자유도가.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온전하게 복원은 특히 상원과제는 복원들을 다 한번 하시는데 아까 개인 발표 문제 같은 경우 복원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문제를 유출을 해주나요? 보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들 합격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복귀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 복귀는 제 기준으로는 한 4-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다음 연 인원 한 10명씩 참여해요. 기억에 필린들을 다 모아야 되거든.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복원된 문제를 가지면 문제, 특히 개인 발표의 문제의 내용, 분량, 자료의 구성, 제목, 폰트, 레이아웃까지 다 싱크로율 90% 이상으로 만들어내서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 더 중요한 건 물론 저도 코멘트 드리겠지만 훌륭한 커멘터리가 계시죠. 왜? 합격생들 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직 7급이랑 동일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지역인지만 아니라 국가직 7급만 해도 1000개가 넘는 후기가 있어요. 보시면서 레퍼런스를 하면 되잖아요. 비교해서 쫙 이거보단 얘가 낫네. 뭐가 나은지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 이게 되게 좋은 답변이구나.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배움이 생긴다고요. 물론 여러분 뭐가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거는 빌드업을 한 50%는 해드리는데 한 80, 70% 정도는 해드리는데 그 뒤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빌드업을 해 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국가 공무원 7급 되시면 업무예요. 직무 훈련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생님 연수원 들어가면 가르쳐주지 않느냐? 개뿔. 여기 현직 들어가는 준비하는 것과 동일해요. 이 과정 그 자체가. 규정도 좀 하시고 사례도 좀 공부하시고 정책 수단도 챙기시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후기를 보면서 다양한 답변, 이게 또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답변할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죠. 착한 X 합체, 난 착해도 Y 합체 그냥 할래, 못해도. 그럼 반대하면 어떡할래? 그럼 논리를 세울 거 아니야. 이유를. 이유도 별별 이유를 다 댈 수 있잖아. 이게 더 괜찮을 수 있겠다. 비교해보니. 됐죠? 어떤 느낌인지? 상황인 과제도 비슷한 패턴들이 돌아요. 됐어요? 보통 아까 같은 경우 1장 1단이 있는 선택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문제들이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 있지만 꽤 많아요. 뭘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죠? 예컨대 정부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국산인데 싸. 하지만 기술이 조금 후져. A 제품, B 제품, 외국산인데 좋아. 효율적이야. 근데 약간 비싸. 어떡할래? 이런 류의 질문들인 거예요. 선택지의 문제. 됐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패턴을 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출을 장악하고 후기를 보면서 본인을 빌드업 시켜나가는 게 곧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공부이고, 왜냐면 그 질문을 받을 거니까. 두 번째, 그게 여러분 업무 준비하는 거랑 동일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그래도 재미없는 면접 준비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는 면접 준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면접용만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직 면접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직무 훈련을 약간 겸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실제로 공무원 되면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열정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단 여러분들이 멘탈이 터지지만 않으면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잠깐 5분만 한 10분만 좀 브레이크 하고요. 예, 이제 다음 이어서 면접 준비 방법론에 대해서 한 30분, 40분 정도만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